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부정선거 논란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 간의 설전이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조갑재 선생은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공병호 박사는 청와대로, 문재인은 감옥으로 갈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번 부정선거 논란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갑재 선생께서는 조갑재 TV를 통해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 대하여 경고성 영상을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비역 장성단이 잘못된 정보 판단에 근거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근본 4.15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은 이미 한 차례 성명서와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단으로서 이처럼 의혹이 많은 사건, 그것도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비역 장성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한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한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검은 흑인 아이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도 흑인의 DNA를 0.0001% 정도는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부부간에도 흑인 아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태도일까요? 한평생 그런 의혹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냐는 말입니다. 아버지로서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만든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DNA 검사를 하면 친자인지 그 여부를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결과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흑인 아이가 나올 정도의 총선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확인되었고 국내외의 저명한 통계 전문가들도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명천지의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며 부정선거라는 말을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한다면 영원히 부정선거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총선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총선의 전체 유권자는 4,399만 4천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1,486만 7천여 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권자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2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1,187만 8천여 명이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나머지 1,724만 7천여 명은 당일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약 41%는 사전투표에, 나머지 59%는 당일 투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투표에서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민주당 후보 대 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 너무 큰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사전투표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받은 상대적 지지율은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대 통합당이 62대 38이고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 대 통합당이 49.8 대 50.2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이 약간 이기는 하지만 우세했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62대 38의 큰 차이로 질 수 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투표 행위는 흑백의 바둑돌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바둑돌을 무작위로 빼내는 임의 추출, 즉 랜덤 샘플링이 아니고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반드시 비슷한 지지율을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당일투표에서는 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각 당 후보에게 보낸 상대적 지지율이 민주당은 54.6%, 통합당은 45.4%가 맞다면 이번 총선 결과가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9% 정도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 비율대로 지역구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135대 113이 되겠지만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163대 84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 결과가 보여주는 통계학적 분석은 매우 특이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보여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관리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관내 사전투표지를 봉함도 하지 않고
뚜껑도 없는 바구니에 담아서 우체국으로 가져갔고 투표지가 며칠씩 감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는 등 조작을 하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다는 의심이 듭니다. 또한 관내 사전투표지 역시 투표함의 봉인지 훼손, 헬스장에 방치된 사전투표함, 삼립방 박스에 보관된 투표지, 투표인 수보다 더 많은 투표지 등 선거 관리에 너무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표 사무원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중에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완벽한 이유가 될 것이며 이들을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표 사무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중국인을 채용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마땅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번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주체가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부정선거 여부를 밝힐 핵심 과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병호 TV와 조슈아 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에 사용된 모든 전산기기를 정밀 조사해야 하며 통합선거명부 역시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전선거에 사용된 프린터, 노트북, 중앙서버, 중계기와 개표 과정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 개수기 등 모든 전산기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를 필두로 다수의 지역구에서 재검표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때 단순히 투표지만 재검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전투표지에 있는 QR코드의 일련 번호를 분석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지의 QR코드에는 31개 숫자, 4종류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12자리의 선거명, 8자리의 선거구명, 4자리의 관할 선관위명, 그리고 7자리의 일련번호. 여기에 7자리의 일련번호에 주목합니다. 인천 연수구 을 선거구의 예를 들면 사전투표 수는 46,110표입니다. 이것은 거소, 그리고 국외투표 및 관 내외 사전투표를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투표지에 어떠한 조작도 없었다면 QR코드의 일련번호 7자리에는 000001부터 46,110번까지 차례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만일 투표지를 바꿔치기 했거나 추가로 투입을 했다면 분명 일련번호에 특이점이 발견될 겁니다. 중간에 빈 번호가 있다거나 같은 번호가 발견되거나 투표한 투표지 수보다 더 큰 번호가 식별된다면 투표지가 조작되었다는 범죄의 확증입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지는 검찰이 나서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전산 시스템과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하고 재검표하는 선거구에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의 QR코드 분석을 허락해야 합니다. 만일 선관위 또는 법원이 QR코드 분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범죄 현장에 범인이 지문을 남겼는데도 용의자의 지문 채취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고 친자를 확인함에 있어서 DNA 테스트를 하지 않고 발가락이 닮았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신 후보들께서 QR코드 분석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대수장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장의 QR코드 분석팀이 여러분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안함의 아픔과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바닷속에 침몰된 배도 건져냈습니다. 하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잘 보존되어 있는 전산 시스템과 투표지의 QR코드를 확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과 노력은 국민적 의혹과 분열로 인한 비용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국민 모두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전 국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부정선거 의혹 논란을 하루속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는 4.15 총선 관련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직접 진상을 규명하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4.15 총선 결과에 의혹을 갖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밝히라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그것을 밝히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기본과 권리와 의무가 지켜지는 원칙에 바로 선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안보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